자,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 프레도 루비에 대해서 좀 하나씩 다뤄볼 텐데, 일단 좀 사전에 먼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요번 학기에 다루는 루비는 아무래도 좀 기초고 이제 처음 다루는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뭐 이제 뭐 학기 말이니까 이거 듣는 시점에서 학기 말이니까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은 요번 학기에 다루는 루비는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, 이 각각의 루비는 이 스케치업 전체 기능을 아는 것만큼이나 세부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갖고 루비를 완벽하게 쓰려면 당연하지만 그 루비의 옵션들을 갖다가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제 수업을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쓸 부분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옵션을 갖다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. 저는 이제 만화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보통 이제 설명을 하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만져야 되는 옵션 필수 옵션들은 있는데 해당 루비마다 그런 옵션들을 갖다가 다 설명하기에는 요번 학기는 좀 시간이 짧아요. 우리 2학기 때 그 부분은 이제 각각의 루비를 다루면서 이제 좀 더 심화하는 단계에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번 학기에 다루는 옵션은 그냥 단순히 이 루비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, 개 중에 이제 몇 가지 반드시 필요한 옵션들은 이제 뭐 중간중간에 설명은 하겠지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요번 학기에 다루는 루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개념은 이 루비에서 이 모양 만들려면 이 루비에 이 버튼을 누르는 거구나. 그 정도로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갖고 일단은 루비가 설치가 되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루비들이 이제 각각 하나씩 이렇게 쭈르륵 나올 텐데 이제 맨 처음에 좀 다뤄야 되는 옵션은 루비는 이 프레도 스케일이라는 녀석이에요. 프레도 스케일이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스케일 툴의 강화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 이제 제가 이제 작품에서 스케치업을 굉장히 많이 쓰는 작가층에 속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써본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는 것들은 설명은 안 할 거예요. 일단은 맨 처음에 보이는 뭐 이런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뭐 이 루비에 뭐 옵션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샘플링으로 만들 물건을 보기 위해서 일단 사각형 박스를 좀 하나 만들게요. 사각형 알툴로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일단은 그룹 상태로 전환을 좀 해 놓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그룹 상태가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다뤄볼 거는 두 번째 있는 박스 스케일링인데 얘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스케일 툴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핸들이 약간 달라요. 핸들이 약간 다르고 뭐 이제 뭐 조작법이라든지 뭐 특수한 상황에서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스케일 툴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중요하게 다룰 건 이제 세 번째부터인데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툴이에요. 테이퍼링이라는 툴이고 눌러 보면은 핸들이 일반 스케일 툴에 비해서 몇 개 없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해당되는 핸들을 갖다가 건드릴 때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활성화되는 단면적이 있어요. 이렇게 얘를 잡고 핸들을 잡고 이렇게 늘리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는 이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직은 지금 현재 상태에선 확정 상태는 아니고 이렇게 V자 체크가 녹색으로 나거나 그렇게 되면은 엔터키나 아니면은 화면에 대고서 V자 체크를 갖다가 그냥 눌러주시면 되는데 뭐 요거 자체로도 그냥 쓴다라면 쓸 수 있는 기능이죠. 왜냐면은 이 당장 지금 현재 이 형태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위에 면을 갖다가 뭐 피툴로 이렇게 뭐 당긴 다음에 여기다가 사선 긋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내야지 여러 절차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툴인데 반해서 뭐 요거 자체는 그냥 뭐 그냥 쓰자고 그러면은 조금 더 그런 단계를 갖다가 좀 최소화해서 쓸 수 있는 툴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. 다만 이 뭐 딱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뭐 스케일 툴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요거까지만 일단 설명하고 할까요? 네 번째 툴 같은 것도 한번 좀 볼 텐데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 상태로 들어오고 네 번째 툴이 이제 쉐어링 툴이라는 건데
얘는 눌러보면은 보시다시피 핸들이 더 줄어들었죠. 아까랑 똑같이 뭐 이렇게 활성화되는 단면적이 빨간색으로 활성화가 되고, 얘도 늘리시면은 얘는 이제 아까 테이퍼링 툴 같은 경우는 이 활성화된 단면을 누르시면은 그 면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당기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, 여기 네 번째 있는 쉐어링 툴 같은 경우는 활성화된 단면을 유지시키면서 물건을 움직이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. 보면은 뭐 그냥 별로 대단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,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 테이퍼 툴하고 쉐어링 툴의 경우에는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일반 사각형 갖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단면을 갖다가 밀고 당기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이거는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. 이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그룹 만들었을 때처럼 이렇게 스퀘어 박스 형태 큐브 모양의 이런 가이드가 하나가 생기잖아요. 얘는 변형을 할 때 이 입체 자체 이 사각형 면 자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, 기준이 되는 게 요 이제 박스면이에요. 박스면, 박스 단면, 이 전체 녹색으로 돼 있는 요 단면을 움직이는 툴이에요. 그러니까 정확히는.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위에를 한번 잡아볼 건데, 뭐 일단 세어링 이 이름이 뭐였죠? 테이퍼 툴부터 이제 다룰 건데,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. 지금 보면은 모양 자체가 조금, 이거 기하인지 모르겠네요. 제가 공대는 아니라서. 그죠? 지금 그 사각 단면 자체를 갖다가 이 큐브 형태 박스 자체를 갖다가 움직이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갖고 보면은 이런 도형 같은 거는 굉장히 만들기 좀 힘들어요. 만약에 만들자라고 생각하면은 어디 한 군데를 잘라도 면은 이제 붕괴가 될 거는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, 이 사각형 단면,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사각형 단면 자체를 해갖고 공간을 갖다가 변형시키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공간을 먼저 변형시켜서 그 공간 안에 있는 도형 입체가 그 면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갖고 요거 자체는 뭐 이런 기하학적인 도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릴 때는 굉장히 요긴한 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, 다섯 번째 이렇게 빨간색 버튼이 있는, 빨간색으로 돼 있는 커플로 돼 있는 애들 중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커플이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.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요 네 번째랑 다섯 번째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개 카테고리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. 커플로 돼 갖고, 빨간색으로 돼 있는 애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핸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회전 툴로 움직이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회전 툴로. 조금 더 이제 사용하기는 좀 더 까다롭습니다. 그래갖고 요 부분은 제가 써본 바로는 그렇게까지 쓰진 않았고,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빨간색에는 조금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좀 다뤄야 되는데, 커플로 돼 있는 애들 중에서 빨간색으로 돼 있는 애들은 같은 기능을 수행하되 각도기로 움직이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갖고 얘네들은 거의 안 다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. 자, 일단은 그래갖고 테이퍼랑 쉐어링 툴 두 개 설명을 좀 먼저 했고, 자,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사각형 박스 형태로 좀 돌아온 다음에, 자, 그 다음으로 다룰 게 이제 스트레칭 툴이라는 건데, 얘는 좀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실 확률이 있어요. 뭐냐면은 우리 뭐 책상 같은 거 만들면서 많이 익히, 책상이나 창문 같은 거 만들면서 익히 경험을 했던 부분인데, 우리 왜 창문 같은 거 만들면 옛날에 제가 이제 만드는 방식이, 뭐 창문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얘를 갖다가 뭐 그룹으로 잡아놓고 나서 뭐 건물에 뭐 사각형 창문을 갖다가 먼저 자리를 우리가 먼저 항상 뚫었잖아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 뚫어 놓으면은 얘를 갖다가 무브 툴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,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놓을까요? 길쭉한 창문으로 이렇게 구멍 뚫어 놓고 창문을 갖다가 뭐 무브 툴로 붙여 놓은 다음에, 여기서 이제 스케일 툴 가지고 여기 맞춰 갖고 이렇게 변형을 했지 않습니까, 저희가? 근데 하시다 보면은 이제 아마 하시는 과정에서 느끼셨겠지만, 얘가 이 구멍에 맞춰서 넣는 과정에서 모양이 변해요. 그죠? 이 뭐 창문만 지금 따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,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 창문이기는 한데, 얘를 스케일 툴로 이렇게 늘리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폭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물건 자체가 변하잖아요. 이 스트레칭 툴은 이제 그럴 때 쓰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뭐 창문 갖고는 티가 별로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책상 가지고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
사각형 판을 만들고 뭐 이제 다리를 이렇게 드겠죠. 참고로 저는 지금 굉장히 좀 빨리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중간중간 자기가 적절하게 포즈 버튼 누르면서 정지 버튼 누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뭐 초간단 책상을 지금 이렇게 하나를 좀 만들도록 할게요.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를 만약에 그냥 스케일 툴로 눌리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다리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잖아요. 이 스트레칭 툴은 뭐냐면은 물건을 폭을 조정을 하면서 외형을 갖다가 깨트리지 않고 이제 변형을 하는 툴인데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그룹이 선택된 상태에서 6번째 있는 요 스트레칭 툴을 갖다가 눌러보시면은 핸들이 지금 굉장히 단촐하게 나왔는데 각 핸들에 대고 이제 화면에 대보시면은 그 핸들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드가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. 각 위치마다 각기 다른 그리드가 있는데 저는 지금 요 책상을 갖다가 다 가로로 더 길게 늘릴 건데 그래갖고 요쪽을 보통 우리가 만지잖아요. 요 핸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핸들이 있는데 지금 빨간색 요 그리드가 있는 게 집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빨간색 그리드가 꽂혀 있는 항목 지점 이후부터 늘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다가 꽂아 놓고 요 핸들을 다시 클릭 드래그로 잡아서 쭉 당겨 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외형 변화 없이 이렇게 책상의 외형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시면 되고 곡면에서는 잘 안 먹습니다. 곡면에서는 안 먹으니까 요런 이제 사각 단면이나 큐브 형태에 있는 물건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 요 집게 위치가 항상 정가운데로 보통은 설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동을 시킬 수도 있어요. 자, 지금 보시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그리드가 이제 이 점선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핸들 건드리시면은 이렇게 이 섹션이 자꾸 바뀌니까 가급적이면은 조작할 때는 일단은 자기가 어디 만질지를 갖다가 먼저 대보신 다음에 저렇게 그리드가 나오게 되면은 이 핸들들을 피해서 이 위치 보세요. 핸들들을 피해서 그리드에 대고 갖다 대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돼요. 그리드에 갖다만 대시면 이 상태에서 드래그로 잡고서 이동을 시키시면은 자기가 이제 이 섹션을 갖다가 어디다 꽂아 놓고서 그 이후부터 늘릴지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물건의 외형을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길이라든지 스케일만 좀 늘리고 싶을 때는 요 이제 스트레칭 툴을 갖다가 좀 이용을 하시면 될 거라는 얘기를 좀 하고요. 자, 그 다음으로 볼 건 여기 딱지 모양처럼 생긴 녀석인데 얘는 이제 트위스팅 툴이에요. 그래갖고 물건을 갖다 뒤틀어주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실제 얘를 한번 좀 보기 위해서 우리 이제 간단하게 드릴 형태를 좀 만들어 볼 건데 드릴 형태. 자, 왼쪽에 있는 도구에서 우리 다각형 툴 있죠? 다각형 툴을 눌러서 기본적으로 육각형 기둥을 좀 하나를 만들고서 시작을 해볼게요. 자, 그룹으로 잡아주시고 뭐 반드시 꼭 그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물건 외형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룹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먼저 하고, 자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육각형 이제 입체가 이렇게 나왔는데 쓰는 방법은 이 박스 물건 선택하고 이 트위스팅 버튼을 딱지 모양을 누르면은 핸들이 몇 개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위에서 뒤틀 거기 때문에 위에다가 갖다 대보시면 이렇게 회전자 모양의 툴이 하나가 나와요. 자, 쓰는 방법은 여기 회전자 모양에서 첫 번째 클릭하고 바깥쪽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가이드가 나오는데 허공 아무 데서나 두 번째 클릭을 한 다음에 뛰지 않은 상태에서 쭉 돌리려는 회전 방향으로 돌리시면은 지금 밑에 가이드가 변하는 게 보이시죠? 물건이. 자, 자기가 원하는 각도 위에 지금 이 툴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녹색 툴팁으로 원하는 각도 됐을 때 그냥 딱 놔주시면 돼요. 놔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드릴 형태의 입체가 이렇게 나오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쓰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 나중에 심화 진행을 할 때는 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은 기능상으로는 요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으로는 요 이제 얘는 회전 툴인데 얘는 거의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. 일반 스케일을 변경하면서 이제 회전을 시키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거의 안 쓰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전혀 안 써요. 저는. 자, 마지막으로 다룰 게 요 이제 밴딩 툴인데 얘는 이제 물건을 갖다 휘어트리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
예제로 원기둥을 C 툴로 원기둥을 좀 하나 만들고 박스로 좀 만들어 놓을 텐데, 자, 이렇게 원기둥이 하나가 나왔고요. 그룹을 선택한 상태에서 밴딩 툴을 누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회전자 모양이 하나가 나와요. 쓰는 방법은 일단은 바닥부터 좀 잡을 텐데, 어, 축고정키 이용해서 화살표 축고정키 이용해서 이렇게 녹색으로 하나를 집어넣어 놓고 바닥에서 일단 첫 번째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클릭하고 마우스 움직이시면 이렇게 진한 선이 하나가 나오는데, 얘 뭐냐면은 밴딩 범위예요. 지금부터 얘를 엿가락처럼 좀 휘게 할 건데,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 범위까지 휘게 할 건지를 갖다가 이 길이 진한 선 길이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. 지금은 이제 전체 길이로 전체를 휘게 할 거기 때문에 원기둥의 이제 끝단까지 가고 두 번째 클릭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허공으로 이렇게 빼보시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가이드선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, 가이드선이 나왔으면은 거기서 다음 클릭을 한 다음에 띄지 말고, 클릭한 다음에 띄지 말고 쭉 당기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이드가 나오고 있죠. 이 원기둥이 휘는 게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각도에서 툴팁을 갖다가 반영을 하셔갖고 어느 정도 됐으면은 딱 띄워주시면 이렇게 이제 휘는 그런 입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갖고 이제 주로 쓰는 프레도 스케일에 있는 그런 툴들을 이렇게 다뤄봤어요. 그 중에는 이제 쓰는 툴이 있고, 지금은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버튼, 이 기능을 누르면은 요런 모양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요번 그 1학기 때는 좀 개념을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갖고 프레도 스케일을 일단 다뤄봤고, 자, 두 번째로는 다루기에 앞서서 이것도 한번 좀 끊어 가도록 하죠.